안녕하십니까. Unempirical Evaluation of Generic Convolution and Recurrent Network for Sequence Modeling에 대해서 발표할 고려대학교의 김준홍입니다.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 논문이고요. 저자를 보시면 이제 카니기 멜론 쪽과 그 인텔 랩스에서 같이 한 연구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GitHub에 코드도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파이토치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텐서플로우로 짠 코드도 직접 짠 코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트랙트 부분을 보면 이제 주장을 하는 바가 시퀀스 모델링은 대부분 RNN이다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컨볼루션 구조가 뭐 오디오 합성이나 기계 번역 같은 RNN 계열 알고리즘보다 기계 번역에서 RNN 계열 알고리즘보다 좋은 성능을 산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던지는 물음은 시퀀스 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에서 RNN 구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과연 기본적인 RNN 셀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게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CNN 구조, 즉 Temporal Convolution Neural Net 구조가 더 좋은 성능을 산출하고 더 긴 유효 메모리를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질 때 TCN을 쓰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왼쪽이 이제 이안그 펠로우에 있는 책의 챕터고 오른쪽 경우가 이제 앤드류 엔지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인데요. 시퀀스 모델링에서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던진 물음이랑 똑같은 거죠. 꼭 이 상황에서 템포럴 컨볼루션 뉴럴넷도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이제 템포럴 컨볼루션 뉴럴넷 계열, 컨볼루션 계열의 결과인데요. 제안한 알고리즘 자체가 뭐 컨볼루션 구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능을 산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오디오에서는 많이 아시는 웨이브넷이고요. 오늘 저희가 사용할 템포럴 컨볼루션 뉴럴넷 구조는 이 웨이브넷 구조, 즉 1D 다일레이션 컨볼루션 뉴럴넷을 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이 이만큼이 있는데요. 이만큼에 대해서 TCN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TCN이 왜 좋은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성능이 우수하고요. 두 번째는 구조 자체가 더 단순하고 세 번째는 이제 RNN보다 기억 보유, RNN을 통한 기억 보유 특성에도 불구하고 TCN이 좀 더 긴 기억 보유가 가능하다. 뒤쪽에 보시면 이제 커피 메모리 데이터셋에서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뒤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emporal Convolution Network 같은 경우에 CVPR 2017년도에서 Temporal Convolution Network for Action Segmentation and Detection이라는 연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논문에 있던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이 연구, 지금 이 세미나 시간에 하는 연구에서는 이 Dilated TCN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커셜과 어커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커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 미래에 대한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틱스라든지 일반적인 시계를 예측해서는 미래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커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특정 NLP 태스크에선 저희가 바이디렉셔널을 사용을 하죠. 그런 경우가 어커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 시간에서 말을 하는 TCN은 Dilated TCN을 사용하고 Causal Convolution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Dilated 혹은 Arterous Convolu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고 Dilation Rate는 이거 오타네요. Dilation Rate는 D고요. 그리고 인풋이 이렇게 1차원짜리 1 5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널이 이렇게 3개짜리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라이드가 1로 가고 컨볼루션에서 저희가 패딩을 세임을 걸게 되면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길이가 5짜리가 나오니까 여기도 5짜리가 나오게 만들려면 결국 패딩을 양쪽에 하나씩 걸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다일레이션이 2라면 똑같이 2가 나오게 만들려면 스트라이드가 1인 상황에서 패딩을 양쪽에 2개를 걸어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일레이션이 3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홀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패딩에 대해서는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시점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데 그럼 뒤에 지금 3칸을 더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커셔를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다일레이션 레이트가 있고 커널 랭스가 있고 그리고 패딩을 왼쪽에 걸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순간에 대해서까지 연산을 하게 되고 그럼 아웃풋도 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미래 시점에 대해서 연산을 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보게 되면 결국 다일레이션을 다 건 커널에서 하나를 뺀 만큼을 결국 패딩을 앞쪽에 걸고 스트라이드를 일씩 진행했을 때 앞에 말하는 커셔를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패딩 사이즈를 구하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구하고 그리고 뎁스를 구한 다음에 패딩을 왼쪽에 겁니다. 그런 다음에 컨케이트네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일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컴브 2D에서 이쪽에 한쪽만 다일레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패딩은 밸리드로 줘서 따로 패딩을 연산해서 붙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렐로를 씁니다. 이제 연구에서 말하는 이제 피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다일레이티드 커머셜 컨볼루션을 쓰고요. 그리고 레지디얼 블럭을 씁니다. 여기서는 다일레이티드 커셜 컴브, 웨이트 노, 렐루, 드롭아웃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원바이원 컴브 혹은 이제 아이덴티티 맵을 옵셔널로 씁니다. 이제 결국 다일레이티드 커셜 컨볼루션을 쓰는 이유가 결국 이 다일레이션이 계속 1이라면 계속 이걸 보게 되는 리셉티브 필드 자체가 결국 등비수열만큼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일레이션을 높여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리셉티브 필드가 증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D1, D2, D4 이 한 시점에 대해서 이 리셉티브 필드는 굉장히 많은 범위를 보고 예측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의 다일레이티드 컴보를 사용하고 레지디얼 커넥션을 썼습니다. 이 레지디얼 커넥션에 대해서도 실험 논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었고요. 특히 NLP 태스크에서 레지디얼 커넥션이 많은 향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TCM 부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명확한 장점으로 이제 분산 처리가 너무 쉽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RNN 셀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RNN 셀에서도 많은 분산 처리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각 셀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의 레이어 단위의 인풋 아웃풋 시간차 이외에는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셀에 있는 셀 스테이트 값과 히든 스테이트 값을 받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처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용 필드 크기,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보면 다일레이션의 크기, 뭐 레이어 크기, 필터의 크기 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셉티브 필드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셉티브 필드에 들어가는 이 크기들을 통해서 모델 메모리 사이즈를 제어하기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실험을 했을 때 결과를 봤을 때도 이 파라미터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세 번째는 스테이블 그레디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TCN은 저자가 말하기를 LSTM GRU, HFRNN 같이 기존 RNN에서 문제되었던 Exploding Vanishing Gradient를 비교적 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레이닝 시점에서 좀 적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퀀스가 만약에 굉장히 길다고 가정을 하면 RNN 계열의 경우에는 각 시퀀스의 부분적인 게이트 결과물을 모두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사용률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TCN 구조에는 이제 결국 컨볼루션 필터가 모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역전파 경로는 네트워크 깊이에만 의존 쪽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자는 RN 계열이 TCN보다 더 많은 곡선 연산이 필요하므로 비교적 메모리 요구량이 더 크다고 언급을 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인퍼런스 타임 때는 또 반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TCN도 RNN처럼 시퀀스를 보기 때문에 입력 길이에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인퍼런스 타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컨볼루션 뉴럴넷이 메모리를 더 먹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RNN 같은 경우가 연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전 시점에 대한 셀 스테이트 값과 히든 스테이트 값, LSTM으로 따지면 그 전 시점 값만 있으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연산을 해야지 다음 레이어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레이어 단에서 발생한 연산으로 발생한 모든 값들이 저장된 상태에서 다음 컨볼루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RNN 같은 경우에는 T-1 시점의 게이트 값 이외에는 모두 과거 시점으로 메모리에서 휘발성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컨볼루션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큰 하드웨어가 존재를 한다면 분산 처리가 오히려 더 가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Potential Parameter Change for a Transfer of Dom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TCN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리셉티브 필드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베스트 리셉티브 필드가 다른 도메인으로 트랜스퍼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이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A에서 B 분야로 트랜스퍼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A 분야에선 작은 메모리, 결국 작은 다일레이션 숫자, 작은 필터 사이즈를 썼고, B 분야에서는 만약 큰 메모리, 즉 다일레이션 숫자도 커야 되고 큰 필터 사이즈가 필요하다면, 만약에 저희가 A에서 학습을 하고 B로 전이 학습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성능이 불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리셉티브 필드에 의존적으로 학습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본 연구에서 했던 이제 벤치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에딩 프로블럼이라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시퀀스 T가 있습니다. T만큼의 시퀀스가 있고 변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랜덤리 초순을 했고요. 0에서 1까지의 랜덤리 초순을 했고, 두 번째는 마스킹입니다. 바이너리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 개를 마스킹을 합니다. 1로 마스킹을 했을 때 이 값을 보시면 0.7과 0.5고 두 개를 더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대로 들어가서 이 타겟을 맞추는 형식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sequential amnist랑 이제 permutation amnist입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28x28짜리 2D 이미지인데 2D 이미지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걸 시퀀셜하게 피면 이제 784개의 시퀀스로 나타낼 수 있고 이제 퍼뮤테이션 엠니스트, p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퍼뮤트된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더 p엠니스트 같은 경우가 더 도전적인 과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카피 메모리입니다. 이제 카피 메모리에서 TCN과 RNN 계열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인풋은 딱 10개, 첫 번째 10개를 보시면 1에서 8까지를 랜덤리 초순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10개를 0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끝에서 11번째 9라는 숫자로 이제 복사를 하겠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럼 아웃풋을 보시면 다 0으로 되고 끝에 10개를 그대로 맞추는 태스크가 카피 메모리 태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퀀스에 따라서 어떤 모델이 이 인풋 10개를 얼마나 잘 복사를 하는가에 대한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음악 데이터도 실험을 했는데요. 제 두 가지 데이터는 결국 88비트의 88개의 피아노 음에 대한 이진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팅엠이 1200곡으로 좀 더 많은 데이터셋이고요. 평가 지표는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썼습니다. 이제 정확한 음이 항상 룰 베이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출력 분포의 차이를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NLP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펜트리 뱅크도 썼고요. 그리고 캐릭터 단위 모델링도 해보고 워드 단위 모델링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많은 데이터셋이 위키텍스트 103 데이터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PTB보다 펜트리뱅크보다 110배 큰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람바다 데이터셋도 사용을 했는데 결국 람바다 데이터셋 사용한 이유는 저자가 언급하기는 더 길고 넓은 영역에서 정보 추출을 잘한다는 뜻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컨텍스트가 있고요. 이 컨텍스트에 요 낱말을 맞추는 타겟 워드를 맞추는 태스크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텍스트8도 사용을 했는데요. 텍스트8도 펜트리뱅크보다 20배 더 큰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L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로스랑 perplexity랑 비트 per character BPC라는 것은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거고 accuracy는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펜트리뱅크 하나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모두 최고의 성능을 TCN에서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제 더 adding problem에서는 GRU가 LSTM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터레이션별 수렴 속도를 보면 파란색의 TCN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터레이션 별인데 하나의 이터레이션 별 속도를 재보면 오히려 TCN이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퀀스를 200과 600으로 맞추고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LSTM과 바닐라 LSTM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성능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equential amnist랑 permutation amnist를 보시면 TCN이 훨씬 빠르게 수렴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accuracy도 훨씬 좋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파라미터 수도 더 적은 경우에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카피 메모리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실제로 이거를 뒤에 텐서플로우로 실험한 결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TCNN과 EURNN 같은 경우에만 수렴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GRU랑 LSTM이 이제 전체 시퀀스에서 트레이닝 로스가 0.04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0으로 다 인퍼런스를 했을 때 거의 랜덤 게스죠. 랜덤 게스라기보다 거의 0으로, 왜냐하면 아웃풋이 0이나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로스밖에 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카피를 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퀀스가 1000으로 가게 되면 EURNN도 가지 못하게 되고요. 여전히 GRU와 LSTM은 이 점선 0으로 다 뱉었을 때 로스랑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추가 서플라이 매트리얼을 보시면 당연히 지금 기본 구조로 다 실험을 했기 때문에 소타 구조들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소타 구조들보다는 훨씬 못하고요. 하지만 저자는 일반적인 RNN 구조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저자가 하는 것은 데이터셋이 좀 크고 이제 TCN도 기본 구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튜닝을 한다면 성능 향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 이제 워드 레벨 랭귀지 모델링을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쓴 것들에서는 TCN이 훨씬 더 좋은 구조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소타 구조들보다는 좀 못하고요. 이 저자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셀 구조보다는 좋지만 소타 구조들보다 못한 이유는 기본 TCN 구조에서도 좀 더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모델링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링에서도 마찬가지로 TCN 구조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타 보다는 당연히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요. 하지만 사이즈를 보시면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사이즈 오브 TCN과 RNN에 대해서 좀 주장을 좀 명확히 하는데요. 저희가 카피 메모리 태스크를 했을 때 아웃풋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다 0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에 딱 10개만 1에서 8 딱 10개 시퀀스만 이제 진짜 카피를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끝에 10개에 대한 로스만 본 거, 끝에 10개에 대한 애큐리시만 본 겁니다. 보시게 되면 TCN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맞춥니다. 근데 LSTM의 GRU 같은 경우에 시퀀스가 길어지면 애큐리시가 상당히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 10,000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썼고요. 저자는 이제 이것으로 TCN이 좀 더 긴 정보 기억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LSTM과 바닐라 RNN에 비해서 퍼플렉시티가 확연하게 람바다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제 TCN이 정보 기억이 좀 더 잘 된다는 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물론 소타 알고리즘이 훨씬 더 좋지만 추가 메모리 메커니즘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TCN은 더 튜닝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다시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이제 커셔 다일레이션 컨볼루션과 레지듀어 블럭은 기본 LSTM GRU 바닐라 RNN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TCN이 RNN 계열보다 좀 더 긴 메모리 보존을 나타내면 확인을 했고 RNN의 무한한 기억은 실험 결과 거의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소타 성능들을 보면 대부분이 RNN 계열들이고
결국 LSTM 계열들의 많은 최적화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계속 언급을 합니다. TCN 계열들은 이와 같은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진행을 위해서 저자는 코드를 공개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물음에 던졌던 이제 기본적인 우선순위로 이제 TCN이 시퀀스 모델링에서 강력한 방법론으로 간주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생각해 본 점은 제 시퀀스가 굉장히 긴 태스크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저희 하나의 PC에서 이제 시퀀스가 한 1000 정도만 돼도 RNN에서 트레이닝 인퍼런스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굉장히 긴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된다면 분산 처리가 효율적으로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매트리얼에서 TCN이 파라미터 디테일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런 파라미터 디테일 부분을 보시면 K와 N가 어느 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TCN을 좀 능률적으로 다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카피 메모리에 대해서 실제로 저 정도로 차이가 나나 싶어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풋 10개에 대해서는 1에서 8까지 무작위 추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에서 시작을 해라 라는 인풋인 9를 넣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0개를 그대로 맞추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제가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모델의 사이즈를 보시면 LSTM은 24,000개, GRU는 약 19,000개, TCN은 약 9,700개 정도로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LSTM이란 GRU는 이제 히든 사이즈를 64개, 그리고 fully connected, 그리고 fully connected를 썼고요. 그리고 TCN 같은 경우에는 저는 레지듀얼 블럭을 그대로 썼고, identity 펑션의 레지듀얼 블럭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웨이트 놈 대신에 레이어 놈 하나만 바꿔서 썼습니다. 그리고 달레이션 같은 경우 1, 2, 4로 진행을 해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 레지듀얼 블럭은 9번을 쌓았고요. 그리고 플리 커넥팅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현 결과를 보시면 이제 전체 시퀀스, 저는 T를 500으로 실험을 했는데 전체 시퀀스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결과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0.04였고 그 0.04가 0으로 몰았을 때 거의 로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혹시나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펙트 때문에 이 로스가 학습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LSTM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건 것도 실험을 해봤는데 여전히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뭐 이터레이션이 똑같아도 보시게 되면 시간차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TCN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느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가 랜덤 게스 0으로, 이제 랜덤 게스는 아니고 0으로 다 몰았을 때 거의 로스가 0.04였고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정도 로스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끝에 10개 정말 필요한 카피가 잘 됐는가에 대한 10개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 TCN은 거의 다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로스가 거의 2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못 맞췄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RNN 계열은 학습이 거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이제 첫 번째가 TCN에 대한 컨퓨전 매트릭스고요. 그리고 GRU 그리고 LSTM입니다. 0은 이제 아무래도 그 아웃풋에 대한 0의 위치에서 0은 항상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0은 당연히 다 맞추게 되고요. TCN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을 전부 완전히 잘 맞추는 트루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GRU나
LSTM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매트리얼을 보시면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필터 사이즈와 레지듀얼 블럭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A 그림을 보시면 또 재밌는 게 필터 사이즈가 K가 3인 경우는 또 랜덤 개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TCN 실험할 때는 어느 정도 K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튜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C인 경우, 팬트리 뱅크 경우죠. 그러니까 NLP 태스크에서는 또 이 K가 작은 경우가 또 학습이 잘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팬트리 뱅크 모델, 즉 NLP 태스크에서는 로컬 컨텍스트에 더 집중하기 때문으로 파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앵그램 모델이 더 짧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레지듀얼 블럭은 이제 그냥 하는 게 항상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 NLP 태스크 지금 보시게 되면 팬트리 뱅크 같은 경우에 레지듀얼 블럭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지듀얼 블럭은 그냥 항상 하는 것이 좋고, 필터 사이즈는 어느 정도 도메인에 따라서 서치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